자, 김수영의 눈. 김수영의 눈도 여기 참여문학,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나 보다.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 딱 눈을 보더라도 흰색, 그죠? 그래서 뭐 순수함, 뭐 이거 같기는 하다.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적 현실인 것 같고, 대립적 의미, 반복과 변형, 청유형 의미. 자, 그럼 눈은 어떤 시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주위에 있는 배경, 그죠? 특성을 한번 먼저 보고, 그리고 시를 한번 들어가 보자. 성격은 우리가 보던 그대로 비판적이고 참여적이고 상징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다. 눈, 가래의 상징적 의미가 대립구도를 보인다. 그러니까 눈은 어쨌든 긍정이겠지. 그 다음 가래는 부정일 것 같고요. 그 다음 청유형 어미를 반복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함께 행동할 것을 권유한다. 청유형 이런 것들 반복하는 게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동일한 문장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자, 그래서 눈, 가래 두 가지의 의미, 대립구도 요거 알아두시고요. 이해와 감상 한번 잠깐 볼까? 이 시는 순수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소망과 의지를 대립적인 시와의 활용과 시구의 반복을 통해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변, 첫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나 한번 볼까요? 눈은 살아있다라는 문장을 반복 변형하여 순수한 생명력, 살아있다라고 한 것이 당연히 생명력을 나타내겠지. 그리고 2연에서는 두 번째 연에서는 기침을 하자라는 문장을 반복 변형하여 순수한 내면의식을 지향하는 화자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기침을 하자, 뭐뭐 하자. 그래서 반복 변형하여 지향, 뭐뭐 하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지향이겠지. 화자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기침을 하도록 권유받는 젊은 시인은 곧 화자인 동시에 시인 자신으로 볼 수도 있다. 자, 그럼 시인 자신, 곧 화자인 동시에 자신이다 그러면 요건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성찰적 면모도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그리고 기침을 하는 행위는 부조리한 현실에 살고 있는 화자의 내면의식에 잠재해 있는 속물적, 근성, 소시민성, 현실과 타협하려는 부정적, 정의롭지 못한 것을 정화하여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을 회복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기침을 하는 행위를 잘 알아둬야 되겠다. 그죠? 기침을 하는 행위는 여기에 나와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됐죠? 회복하려는 행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3연에서는 눈으로 대표되는 순수의 세계는 오로지 자신에 대한 정화와 성찰에 매진하고 있는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만이 도달할 수 있는 세계임을 알 수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만이 도달할 수 있는 세계.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라고 한다면 요거는 어쩌면 용기 있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만이 이렇게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자, 4연에서는 화자의 가슴에 불순한 가래가 고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가래는 기침을 통해 뱉어내야 되는 불순하고 부정적인 것을 상징한다. 가래. 따라서 살아있는 눈을 바라보며 가래를 뱉는 행위는 현실의 더러움을 정화하고 순수한 삶에 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과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가래를 뱉는 행위, 바로 이게 기침,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오른쪽 넘어가서 눈, 기침. 기침이라는 요 단어 자체가 그죠? 마음속에 고여있는 불순한 것들을 쏟아내는 행위다. 그 다음 가래가 불순한 것. 자, 단어 어려우면 꼭 찾아주시고요. 속물근성, 소시민성, 일상에 대한 안주. 자, 반복법과 점층법의 시적 효과. 반복법이라는 건 우리가 알지? 반복되는 거. 점층이라는 것은 구조가 점점 늘어나도 검층이야. 예를 들면 이렇게 행이 점점 길어지지? 이렇게 되는 것도 점층이라고 볼 수 있어. 한번 읽어볼까? 이 시는 1사면에서는 눈이 살아있다. 2사연에서는 기침을 하자를 반복 변형함으로써 변형이라는 건 살짝 바꾼다라는 뜻이겠지? 점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즉 같은 문장이 점차로 문장 요소들이 덧붙으면서
문장 요소라는 것은 뭐 꾸며주는 말들이 여기선 덧붙었겠지. 자, 의미가 뚜렷해지는 점층적 전개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과 순수하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갈망이라는 작가의 주제의식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됐지? 그래서 점층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점층이라고 볼 수 있지. 의미 점층도 있어요. 1, 2, 3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 자, 그 다음 작가에 대한 현실인식, 요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참여문학이라는 게 정확하게 요번에 나오네. 참여문학의 개념도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참여문학이란 현실에 대해 비판적, 사회 변혁의 실천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문학 이념이다. 요게 1950년대 이전으로 간다면 저항시의 면모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시 감상 한번 해보자. 눈은 살아있다. 자, 눈은 살아있다. 그럼 눈이 살아있는 거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그냥 그대로 해석해 볼게. 생명력이 있다 이 뜻이잖아.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아까 얘기했었지? 자, 눈은 살아있다라는 게 반복됐어. 하지만 떨어진 눈이 붙음으로써 변형되고 있지. 그러면서 떨어진이라는 것은 눈은 살아있는데 떨어졌는데도 살아있다. 그래서 이 생명력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지. 강한 생명력을 드러냈어. 그러니까 이 떨어진 눈은 첨가가 되면서 눈의 의미를 더욱더 구체화시켜주고 있지.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따라서 점층적인 효과를 느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순수한 생명력을 지닌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그럼 젊은 시인이 바로 청자가 되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젊은 시인은 뭐라고 그랬지? 밑에 한번 잠깐 볼게. 자, 이때 젊은 시인은 화자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젊은 시인은 곧 화자인 동시에 시인 자신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젊은 시인은 나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는 거야.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자, 그럼 여기서는 뭐 뒤에도 나와 있겠지만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 눈은 순수하고 깨끗하거든. 이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 눈에다 대고 뭐를 하자고요? 기침을 하자. 자, 맨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연결될 거야.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눈에 마음껏 뱉자. 그러면 여기 가래가 있었잖아. 요 가래를 여기다 이렇게 뱉어버리는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가래가 사라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는 정화가 돼. 그래서 이때 눈은 나의 불순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순수와 정화의 이미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자, 다시 읽어보자. 젊은 시녀 기침을 하자. 뭐뭐 하자.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니까 기침을 하자는 의지, 다짐 이런 것들 나타낼 수 있겠지. 똑같이 반복이네요.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반복이죠. 강조해요.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화자가 지금까지는 기침을 마음 놓고 하지 못했다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한번 해보자. 마음껏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겠지. 그러면 이 안에서는 억압적인 사회에 대한 것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이러면 안 돼. 이건 드러낸 건 아니야. 드러낸 건 아니고 엿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은 간접적인 거지. 됐죠? 그래서 마음 놓고 할 수 없었던 그런 사회였겠구나라는 걸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눈은 살아있다. 다시 반복이네요. 뭐 이렇게도 반복이 되지만 이렇게도 반복이 되네. 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그러면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 여기 용기 있는 지식이 나오지?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
죽음을 만약에 잊지 못했던 영혼과 육체라고 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소시민적인 또는 사회를 변혁시키지 못하는 약한 모습을 지니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죽음을 잊어버리면 그렇죠. 강인한 존재가 되겠지.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뱉어버리자. 자, 그러면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는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을 때 가지고 있었던 불순한 것들이야. 그래서 왼쪽에 자 마음껏 뱉자 이 부분이야. 나의 가슴에 고인 불순한 것, 즉 어두운 현실에서 화자를 괴롭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 자기 반성을 통한 정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아낸 거지. 말이 좀 어렵지만 자기 스스로 내면을 다져서 순수하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탈바꿈하기를 바랬던 화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알아둬야 돼.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 일련의 변형으로 여기서 죽음을 잃어버린 영혼과 육체는 죽음을 초월하여 오로지 순수하고 정의로운 곳에 도달하고자 치열하게 사는 이들. 다시 말하면 이게 자기 정화와 성찰을 수행하는 사람만이 도달하고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용기 있게, 그 다음 순수하게, 불순한 것들, 그 다음 현실에 안주하려는 이런 어떤 소시민성들,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화자의 어떤 의지, 요거를 드러내는 시다라고 볼 수 있겠네. 자, 나머지는 뭐 이렇게 읽어주시고 문제 풀 때 이제 가이드라인을 조금씩 정해줄게. 이 글의 표현상의 특징 그러면 동일한 시구를 반복했다.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면 운율 형성은 무조건 맞아. 요건 너희들이 판단해보고. 반복과 변형을 통해 점층적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색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그러면 색채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눈이라는 흰색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시적 분위기를 환기. 환기는 떠오르게 하다,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대립적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대립적 의미의 시어. 눈 그러면 여기 가래 뭐 이런 거 있었지.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뭐뭐 하자, 뭐뭐 해라. 요 해라는 명령이고요. 뭐뭐 하자 이런 것들은 청유가 되겠지. 그래서 권유다. 자, 이 시의 화자의 태도. 이 시의 화자는 아까 어땠어요? 마음속에 있는 불순한 것을 벗어버리고 순수하고 깨끗한 정화의 상태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부분 한번 너희들이 찾아주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달관적 이런 단어들 놓치면 안 돼요. 회의적, 뭐 낙관 이런 건 알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는 한번 쭉 찾아보시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강한 열망이라는 것은 의지입니다. 힌트예요. 자, 3번 시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시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상상력이야. 그게 시적인 상상력이라는 거지. 됐죠? 자, 다음 내용을 고려하여 기억의 의미를 해석한다. 그 내용으로 적절한 것. 자, 눈 할 때 눈. 이때 눈은 순수함이야. 자, 그런데 이때 눈을 요런 눈으로 볼 수도 있겠지.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요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과 육체. 그럼 여기 있는 눈을 어떻게도 볼 수 있다고요?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 이 눈의 의미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걸 고르는 건데 답을 못 찾겠으면 소고법.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걸 지워버리는 거지. 탈속적 세계를 지향한다 그러면 참여시 같은 경우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과연 탈속, 속세를 벗어나는 것이 맞을까? 자, 옳고 그름을 가려낼 줄 아는 순수한 생명력, 옳고 그름. 옳고 그름. 자, 결백함과 불순함이 혼재된 화자의 내면 세계. 자, 가볼까? 눈은 살아있는데, 그죠? 요 눈을 화자의 혼재된 불순함과 결백함이. 됐죠? 여기서 나타내는 건 뭐였어요? 가래. 뱉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순수로 넘어가는 거죠. 냉혹한 현실로부터 도피, 도피는 도망치는 겁니다. 닥쳐올 시련을 인식하지 못하는 근시한 적, 앞만을 바라보는 태도. 뭐라 그랬어요, 요거? 한자성어. 임시방편. 그쪽 부분 한번 찾아봐요.
요것도 있었죠. 그 다음 요것도 있었고요. 자, 한자성을 찾으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쭉 해주시고요. 김수영이 살았던 시대가 이제 50년대, 60년대인데 60년대에 어떤 시를 쓰다가 어쨌든 김수영이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두 인물의 시인은 6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그러면서 지금 얘기했었던 참여문화, 이 부분의 대표적인 거죠. 자, 그 다음 70년대를 넘어가면서 80년대 가면 민중, 그 다음에 뭐 이성부라든지 김지아 뭐 이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60년대엔 김수영, 신동엽으로 대표되고 있고 70년대도 산업화 이쪽으로 나오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작품들이 뭐 신경림의 목무라든지 이런 배경이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 1980년대 이제 좀 민주화랑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약간 좀 다를 수는 있겠지. 자, 그런 식으로 한번 흐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솔주의보 시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요게 이제 얼마 전 노은고에 나왔다가 아이들이 문제를 좀 많이 틀렸습니다.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까지 눈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합시다.